두 비행체가 남우호를 타격, 이란 전쟁의 변곡점이 되나라는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죠. 5월 4일 현지 시간 15시 30분경 미상의 비행체 2기가 HMM 남우호 선미 좌현 평행수 탱크 외판을 약 1분 간격으로 2차례 타격하였고, 타격으로 인한 충격 후 진동을 동반한 화염 및 연기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CCTV 영상에서 해당 비행체가 포착되었으나 발사 주체, 정확한 기종 및 물리적 크기 등을 확인하기에는 제약이 있는 상황입니다. 미상의 비행체는 드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까? 그것이 드론인지 미사일인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상의 비행체의 피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피격 직후 브리핑 기억하시죠? 이란 공격 가능성은 낮다라고 했지만 점차 이란의 공격 가능성을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성 원장님, 네. 미상의 비행체라는 말이 조금 낯선데 호르무즈 해협에서 공격이 가능한 비행체, 드론이라고 지금 외교부도 말을 못하고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에서 공격이 가능한 작은 비행체라고 하면 이란의 드론 말고 뭐가 있나요? 이란의 드론 아니면 소위 그 모스키토 플릿이라고 해서 소형 선박들 다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금 소형 미사일도 발사되는데 그것도 이란 거잖아요. 그 둘 중에 하나죠. 둘 다 이란 거죠. 둘 다 이란 거죠. 근데 왜 드론이다라고 얘기도 못하고 이란이라고 얘기도 못합니까? 제가 그 내막은 좀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제 저 사건 나고 나서 6일이 지나고 나서 저게 외부 공격이 일어났던 것을 알게 된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사실 보면은 저거는 사건 발생 이후에 적어도 한 12시간 안에는 다 확인이 되는 사안이라고 보여져요. 네. 왜냐하면은 그 낮에 발생한 사건이고 그 3시 30분에 거기 시간으로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거지만 그 CCTV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CCTV에서 외부에서 미상 물체가 날아오는 시점에 이제 터졌기 때문에 그 CCTV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우리가 이제 의문을 가졌던 것은 저게 만약에 수면 밑에 부분이 공격을 받았으면은 저게 기뢰일 수도 있는데 네네. 지금 수면 윗부분이 한 1.1에서 1m에서 윗부분이 저렇게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아, 지금 저게 예. 수면에서 좀 윗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거는 외부에서 그 다른 선박들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선원들은 아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처음에 그냥 내부 화재 이렇게 하다가 시간을 끌어서 국민들한테 사실이 알려진 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의문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어제 그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보면은 하나가 연결고리가 빠진 게 있어요. 그 지금 한미 협조 관련된 사항들이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 5월 4일 날 우리 배가 피격을 당했을 때 중국 화물선도 또 피격을 당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저 당시에 이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미국은 여러 가지 정보 자산, 레이더망을 다 가동하고 있었을 것이고, 아마 UAE 정부도 그렇게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우리가 저런 사건이 났을 때 UAE 정부하고도 협의하고 한미 간의 협조를 통해서 관련된 정보를 습득하는 게 맞는데 네. 지금 그게 어제 그 외교부 대변인 성명 보면 한미 관계 협조에 대해서는 함구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지금 한미 관계 협조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지금 보시면 전성 예.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공격을 받은 방향 그대로 이 선체가 지금 찢겼잖아요. 예. 그러면 이 외부 공격이란 것은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었는데 왜 그간 정부는 6일여가량 뭐 예를 들어 외부 공격은 아닐 수도 있다, 내부 화재일 수 있다, 내지는 실수로 바다에 떠다니던 뭐 부유물 내지는 뭐 수중 기류에 의한 뭐 의도치 않은 충돌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왜 이렇게 꺼내온 겁니까? 저거는 사실 지금 완전히 그 표적을 삼은 공격이거든요. 표적 공격이다. 1분 사이에 두고 두 발이 정확한 같은 지점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럼 조준 공격입니까? 조준 공격이고, 처음에 들어가서 이제 안쪽으로 밀리면서 이제 들어가서 나중에 폭발하면서 또 바깥쪽으로 이제 스틸이 튀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는 명확하게 의도된 공격이고, 다른 정보가 없어도 아마 배 안에 있는 분들은 느꼈을 거예요. 아, 이거 두 대를 우리가 봤다는 거 아니에요? 두 대를. 공격을 받았구나. 이거는 네. 뭐 너무나 명확한 사실인데,
이거에 대해서 왜 6일씩이나 걸려서 이제야 국민들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한테 공격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한 얘기가 아니고 정보를 받았을 겁니다. 분명히 보고를. 그렇죠. 그럼 우리도 그 한미 관계 차원에서 당연히 미국이 정보를 제공하는 게 맞는데 혹시 미국으로부터 정보를 못 받는 건 아니냐?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죠. 만약에 정보를 받았다면 우리가 외교부 당국자들이 얘기할 때 한미 간의 협조를 통해서 이런 정보가 또 확인됐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거고 또 이렇게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전문가들 파견해서 육안으로 확인하고 조사한 결과 그것만 가지고 지금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데 주변국들과의 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네. 일단 정부로서는 신중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중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미국과의 원활한 정보 공유가 되고 있는지 여부는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중요하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이 정도로 비행체에 의한 1분 간격의 조준 공격의 얘기까지 나오는데 왜 정부에서 내부 폭발이나 아니면 다른 부유물 얘기를 했는지 메시지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아쉽다는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공격 주체는 특정할 수 없다는 외교부가 이란 대사를 소환했습니다. 사실상 초치입니다. 외교부가 이란 대사를 청사로 소환해 조사 결과를 설명했다. 주한 이란 대사는 이 사고에 관한 일반적인 이슈 일부에 관한 이야기, 질문은 한국 외교부에 하라. 그래서 외교부에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전재 의원님, 이거 뭐 홍길동도 아니고 공격이다 아니다. 누구 공격이다. 드론이다 아니다. 이거 왜 말을 못합니까? 국민들 걱정하고 계신데. 아니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 주체가 좀 이란이라고 강하게 추정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 권리 차원에서 밝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좀 아직까지도 굉장히 눈치를 보는 듯한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 뭐 다행히 선원들이 다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런 그 위험한 상황에 지금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들이 노출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차원에서 좀 국민의 힘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진상 규명을 빨리 해야 된다고 촉구를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절반의 사실만 지금 국민에게 알린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전후 사정을 보면 또 이란 대사를 어제 그 외교부에서 좀 소환을 했다는 걸 보면 이건 이란 그 주체가 결국은 이제 미상의 비행체라는 거 결국 이제 이란의 비행체 아닌가 하는 그런 강한 의심이 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하루 빨리 또 국민들에게 알릴 사실은 알리시고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발생을 했을 때 캄보디아어로 SNS에 이렇게 쓰셨죠. 한국인 건들면 패가 망신이다. 저는 이 말을 이번에 그 미상의 그 비행체가 만약에 이란이라고 하면 사실 그런 데에 대해서도 단호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면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그 사태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대통령과 정부가 내려야 된다 이렇게 지금 촉구를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여수동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정부로서는 이란과의 향후 관계도 고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섣부르게 무언가를 단정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자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우리나라 선박도 호르무즈 해협에 20척 넘게 있으니까 정부의 고민도 이해는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거에 전부 다 정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이란과 미국이 중동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고 네. 그 가운데서 또 갑자기 지금 뭐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휴전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우리가 뭐 이란 정부를 상대로 뭐 호전적이거나 공격적으로 나갔을 때 갑자기 바뀐 국제 정세에 어떻게 좀 대비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여러 문제들 때문에 좀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지금 이 나무호뿐만 아니라 관련해서 우리나라 선박이 계속 저쪽에 이제 해협에 호르무즈 해협에 있기 때문에 그 관계도 고려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란을 상대로 공격적으로 나간다고 하면은 지금 이란 정부는 공식적으로 우리의 소행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결과적으로 갑자기 이제 이란 정부는 계속 아니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란 혁명대에서 뭐 한국 정부가 이렇게 세게 나가니까 그냥 정부가 통제가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한테 더 큰 피해가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외교 안보적인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다.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 입장을 정밀하게 조사를 한번 밝혀보고 그때 한번 따져보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그 나무호 선박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정밀하게 조사를 밝힌 결과 외부 소행이라는 게 확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 저 상황에서 뭐 만약에 이제 그 실수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뭐 외국 선박을 공격할 수 있는 주체가 이란일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는 이란일 것을 뭐 염두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란 대사도 이제 불러가지고 여러 가지 조금 사실관계를 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뭐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뭔가 이제 좀 답변이 곧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정부 발표를 좀 기다려보자라는 발언입니다. 이제 이 나중이 문제입니다. 이후가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란 공격으로 드러난다면 그 이후엔 어떻게 해야 할지가 논란인데 야던 국방위원장 입에서 강한 외교적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한국인 건드리면 패가망신이라던 대통령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느냐. 성일종 의원이에요. 끝까지 미상의 비행체 우는 지금까지 피격 애써 부정해온 이유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강력한 외교적 메시지를 내길. 자, 적극 대응은 불가피하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외교부, 미국의 해양자유연합 부상 참여 문제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 중이다. 프리덤 작전, 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권 관계자, 지금 유보적 태도만 취하는 건 상황 회피로 보일 수도 좀 더 적극적 조치 나서야 되지 않겠냐라는 여권 내부에서도 목소리 나와요. 전송 원장님. 예, 이제 이 대목에서 정부가 참 신중하고 현명하게 이제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후에 청와대에서 이제 안보 관계 실무 협의가 있었어요. 그 후에 이제 이란 대사를 휴일 밤에 초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얘기는 아마 정부도 어느 정도 이란이라는 심증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그 중국 배도 피격을 받았고 프랑스 화물선 같은 경우에는 선원들이 여러 명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어느 나라도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그런 그 프리덤 프로젝트 그 여기에 참여하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프랑스가 드골 그 항공모함을 저 지역에다 배치를 했고, 아, 그래요? 영국도 군함을 배치하고 있지만 네. 많은 분들이 이제 혼란스러워하시는데 이거는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 작전에 참여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국, 프랑스는 어쨌든 군함 보냈네요. 네,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저 호르무즈 해협에서 전쟁 상황이 종식이 되면은 지금 기뢰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 우리가 들어가서 자유로운 통행을 돕기 위해서 이제 군사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고, 네. 잘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그 연대가 지금 한 50개국이 참여해가지고 이런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해를 위한 어떻게 보면 평화적인 연대를 구축하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 정부도 지금 참여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도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군요. 우리는 이 유럽, 영국, 프랑스 주도의 이 유럽 주도의 노력에 참여를 하되 미국이 주도하는 저거는 지금 미국은 아직도 교전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란 전쟁에 참여하는 그런 신호를 보낼 수가 있어서 이런 거는 우리 전반적인 국익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는 않다. 바로 이 부분에서 정부가 상당히 신중하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 이란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종전과 관련된 They want to make a deal badly, and we'll see if we get there. Now we're doing well, now we have to get what we have to get. If we don't do that, we'll have to go a big step further. But with that being said, they want to make a deal. Very good talks over the last 24 hours, and it's very possible that we'll make a deal. Iran cannot have a nuclear weapon, and they won't. And they've agreed to that, among other things. Yeah. 이란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는데 마음에 들지 않다. 용납할 수 없는 내용이다. 종전이 조금 더 한 걸음 멀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번 주 목요일 날 시진핑과 트럼프 대통령 정상회담이 북경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정상회담 전에 이 문제를 일단 마무리 짓고 좀 홀가분하게 그러게요. 시진핑을 만나고 싶어 했을 겁니다. 네. 하지만 이란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게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런 그 선물을 안겨주지 않네요. 이란으로서는 가장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트럼프한테 더 많은 부담을 안겨서 어렵게 이 협상을 하더라도 다시는 미국이 함부로 이란을 침공할 수 있는 생각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애를 먹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럼 결국은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어떤 그 발언과 어떤 그 노력을 통해서 이 협상의 물꼬가 터지게 되면은 이거는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시진핑 주석한테 큰 선물이 되는 것이고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가 미중 관계에서 입지가 약해질 수 있고 그것이 결국은 다른 미중 관계 현안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이고 반면에 이란으로서 또 시진핑 중국 입장에서는 충분히 예상하고 기대할 만한 상황이다. 상당히 미국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란이 이번엔 중국의 그림자 세력 노력을 하려 하는군요. 예. 전성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Now we're doing well. Now we have to get what we have to get. If we don't do that, we'll have to go a big step further. But with that being said, they want to make a deal. We've had very good talks over the last 24 hours. And it's very possible that we'll make a deal. Iran cannot have a nuclear weapon, and they won't. And they've agreed to that, among other things. 예, 최근까지도 주 이란 대사를 지내셨던 분입니다. 3년 전, 그러니까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중동 현지에서 직접 경험한 윤강현 전 대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첫 질문은 이것부터 확인하고 싶어서요. 왜냐하면 이란 내부에서도 특히 이란의 관영 매체가 나무가 본인들이 쏜 것처럼 시인하는 듯한 얘기를 해서요. 그리고 그럼 또 이란 대사관은 다른 얘기를 하고 누구 말이 맞다고 저희가 봐야 될까요? 우선 지금 저희 조사단들이 이제 현지에 이제 파견이 됐기 때문에 우선 예.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죠. 예. 근데 우선 만약에 바깥에서 이제 피격체가 있었다고 하면 분명히 그 흔적이 남아 있을 테니까 이제 예. 조사가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 정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를 취하게 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 최근에 이제 우리 정부가 이 이란 사태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계속 예. 대사관도 거기 유지를 했고 예. 그리고 특사도 파견하고 그리고 외교장관끼리도 계속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해왔기 이란 때문에 관계가 나쁘지 않다. 이란 예. 관계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국적 선박을 갖다가 식별을 해갖고서 그걸 타겟팅했다라고까지는 보기가 어렵다고 설사 쐈더라도 잘못 쐈을 가능성은 뭐 그럴 말씀하신 수도 거예요? 있고 그러니까 결국 조사 결과를 보는데 근데 이제 두 개의 엇갈린 반응이 나오는 거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어요. 제가 예. 이제 이란에 있을 때도 예. 그때 당시 이란의 동결 자산을 했던 엄청난 그 큰 규모의 동결 자산 중간에 이제 저희가 이전해서 그걸 완전히 이제 해결을 했는데 예. 그 이전에는 이란 분들이 저를 만날 때마다 민간도 그렇고 정부 관계자도 그렇고 엄청나게 험한 메시지를 갖다 계속 전달했거든요. 아, 그랬어요? 들으면서도 참 이거는 서로 아는 사람끼리 하긴 좀 어려운 심한 메시지다 할 정도로까지 예. 막 그렇게 겉으로는 심한 메시지를 하는데 돌아주고 나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한국이랑 진짜 일을 하고 싶은데 이거는 이 동결자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란 국민들한테 이걸 갖다 설명하기 어려우니 대사가 좀 이해를 하라 이렇게 그래서 그런 컨텍스트에서 제가 이해를 하기로는 만약에 이란의 그 관영 TV에서 그런 메시지를 확실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런 메시지를 냈다고 하면은 자기네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벗어나려고 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하시라도 자기네가 통제권을 갖다가 행사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란에 듭니다. 계셨을 때 이란 대사를 역임하셨을 때 그러니까 주 이란 대사를 역임하셨을 때도 실제 이란 사람들이 겉으로는 막 윤 대사님에게 막 몰아붙이다가도 엄청나게 심한 메시지를 결국 그거는 이제 그런 감정 표출을 하면서 약간 상대를 좀
어찌 보면 전략적으로 몰아붙이다가 맞습니다. 예. 갑자기 이제 협상 테이블 공식 석상에 와서는 따로 만나서 얘기할 때는 한국이랑 정말 잘해보고 싶은데 당신들도 이란 미국의 제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건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인터널 팔러틱스가 있고 대외적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이 양해를 해달라 이런 이 상반된 메시지를 보내기 때문에 이걸 겉으로만 이제 인식하고 겉으로 나타난 메시지만 이해하시는 분들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제 본론으로 가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핵무기 포기를 동의했다고 하면서 일주일 내에 전쟁이 끝날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이란에 정통하시니까 실제로 이제 진짜 미국 이란 전쟁이 끝나는 겁니까?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conclude 예. 그러니까 전쟁 상태가 끝났다는 거랑 협상이 타결됐다는 거는 전혀 다른 두 가지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해협이 상호 봉쇄를 통해서 완전히 막혀갖고서 지금 전 세계가 어려워지고 있는 이런 상황을 갖다 해소하는 것까지가 종전이고 예. 실제로 남아있는 좀 더 큰 핵이라든가 뭐 호르무즈 해협의 전쟁 이후의 통제권이라든가 핵심 이슈는 계속 남아서 협상이 있는 것은 그거는 또 종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그럼 때문에 일주일 안에는 전혀 안 되겠네요. 일주일 안에 된다는 것은 그건 제가 볼 때는 좀 트럼프 대통령이 좀 앞서 나간 얘기고. 그건 앞서 나가시는 얘기고 만약에 그런 협상이었다고 하면은 지난 수년간 그 많은 사람들 시간을 노려서 들여갖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게 예. 왜 안 됐겠어요. 근데 전보다 더 어려워졌는데 일주일 안에 그건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운 얘기다 생각이 됩니다. 화면을 이제 보면서 그래픽을 보면서 좀 얘기를 할 텐데 대사님. 예. 근데 대사님 말씀대로 뭔가 여전히 미국과 이란의 약간 톤이라고 해야 할까요? 분위기, 뉘앙스가 좀 다른 게 뭐냐면 특히 이란의 핵 관련은요. 핵 관련. 14개 글쎄요. 저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리한 협상 과정이 남았는데 단 한 페이지의 MOU로 저게 가늠이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란의 핵 농축 일시 중단한다. 특히 이란의 핵 관련해서는 더더욱 미국과 이란의 입장차가 있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큰 입장차가 있는 거예요. 큰 입장차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계속 이란이 핵무기를 갖다 포기하기로 했다 하는 예. 메시지를 최근에 내놓으시는데 예. 미국 내부의 분석에서도 이번 협상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이 현실과 조금 동떨어지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뭐냐면은 예.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이게 항상 이 핵을 농축할 수 있는 권리를 갖다 핵무기를 보유하는 거로다가 동일시해갖고 처리를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건 다른 거잖아요. 그건 완전히 다른 거죠. 왜냐하면 이란은 한 번도 이거 아하. 사망한 알리 하메네이 그 최고 지도자도 종교 칙령으로 파트와라고 하는 종교 칙령으로 이란은 절대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해서는 안 된다라는 칙령을 내보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은 한 번도 자기네가 핵무기를 가지려고 하는 열망이 있다는 것 같다 인정한 적도 없고 그런 것 갖다 보여준 적도 없어요. 다만 그러니까 포기한 것도 말이 안 포기한 되는 것도 거죠. 없어요. 포기한 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포기한 것도 없는데 예. 이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마치 그걸 갖다가 이제 좀 다르게 해석을 하시는 거죠.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갖다가 예. 농축할 권리까지도 포기한 것처럼 이렇게 같은 선상에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은 예. 근데 이란은 절대 농축을 권리를 갖다 지금 어떤 협상에서도 최근에 있었던 그 파키스탄에서 있었던 협상에서도 예. 농축 권리를 갖다 포기하겠다는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가장 근접했던 것이 양국이 15년이냐 5년이나 해갖고서 그 소위 말하는 모라토리움이라는 그 컨셉까지는 논의를 했다는 건데 모라토리움이라는 것은 농축할 권리를 갖다가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고 예. 상당기 갖다 핵 프로그램 갖다가 프리즈한 다음에 실질적인 동결시킨 농축 다음에, 권리 예. 동결시킨 다음에 그 본안은 한참 후에 가서 얘기를 해보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쉽게 비유를 하면 저희가 현재 이제 사형제를 두고 있지만 예. 사형은 안 하고서 모라토리움이 한참 동안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예, 예. 사형제를 유지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판단을 안 한 거예요. 예. 다만 실질적으로 모라토리움을 통해 사형을 갖다 실제 집행하지 않고 있을 뿐이지 사형제 자체에 대한 판단은 유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것처럼 이란에 대해서 핵 농축 권리를 갖다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최종 판단은 하지 않고 그걸 갖다 모라토리움으로 한 것까지가 가장 근접한 그건데 알겠습니다. 그걸 갖고서 핵 농축 권리를 이란이 포기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조금 과한.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 그 시트라이브에 출연하셔서 말씀하셨던 게 그 과거 바이든 정부와
지금 현 트럼프 정부의 과거, 그러니까 이 종전 합의안도 오히려 그러면 아예 그 톤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핵 활동이랑 경제 제재 등 뭔가 좀 더 서로 간의 이견만 예전보다 덜 좁혀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실제로 이란 강경파들도 여전히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다라는 얘기가 미국과는 달리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도 안 됐고 앞으로 추가적인 논의가 많이 필요한 것이 바로 경제 제재를 갖다가 만약에 핵 합의와 동시에 이게 패키지로 해서 이제 타결이 될 텐데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인 게 아무것도 나온 적이 없어요. 예. 이것도 굉장히 복잡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걸 일주일 안에 타결을 한다? 그건 좀 요원한 얘기고. 예. 그리고 나머지 지금 농축을 해놨던 60% 농축을 한 440kg의 이 농축 우라늄을 갖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란 내 강경파들이 가장 반발하는 것이 그 포인트죠. 핵 농축이요. 핵 농축을 해놓은 걸 갖다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히 100% 미국으로 빼내자는 미국으로 빼내자는 건데 그것도 여러 가지 왜냐하면 2015년에는 그거 러시아가 그걸 갖다가 반출을 했거든요. 다른 나라로까지 제3국까지 연결. 제3국까지 러시아가 반출했는데 왜냐하면 러시아의 역할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 러시아가 이란과 핵 활동을 갖다가 핵 협력을 해서 부쉐르라고 하는 데다 핵 발전소를 갖다 져주고 거기다 핵 발전소가 운영되는데 필요한 핵 연료를 갖다 공급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그 러시아에서 반출해서 스와핑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인데 그래서 지금 보면 뭔가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 만나기 일주일 전에 뭔가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이란은 애초에 지금 중동 전문가, 이란 전문가 더 잘 아시겠지만 이른바 양탄자 전략이라고 해서 양탄자 짜듯이 한 땀 한 땀 버티기 전략으로 하면 분명히 본인들이 이 협상에서도 유리한 국면을 가져올 거다. 이런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재미있는 표현을 하셨는데 양탄자 전략이라는 거. 이란산 페르시아 카펫이라는 걸 보시면은 예. 특히 실크 페르시아 카펫을 보면 그 촘촘함이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예. 그걸 하나를 갖다 이루기에는 엄청난 많은 시간을 갖게 되는데 이란 분들이 항상 또 친구가 되면 항상 본인들이 강조를 하는 것이 자기네들은 굉장히 인내심이 많은 민족이고 생각하는 시간의 길이가 너희들보다 엄청나게 길다. 그렇게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을 두고서 끝끝내 버티면서 나가는 거에는 아주 일가견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게다가 이게 지금 에너지 기구 쪽에서 나오는 분석이 5월 말 6월 초로 가면 전 세계의 에너지 지금 수급 불균형이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어려워진다는 거거든요. 미국이 전 세계 에너지의 고갈을 버틸 수도 없을 거고 실제로 지금 어쨌든 방중 전에 합의를 원하기 때문에 시간은 이란 편이다. 하나만 짧게요. 그런데 인내심, 버티는 건 우리가 최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일부 보도에 따르면 지금 경제가 무너져서 60% 물가가 폭등했고 곡물 수입도 막혔고 유조선도 한 척 못 보낸다. 이란의 경제난 부분이요. 이란이 그렇다고 이란이 무작정 다 버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정확한 지적이신데 왜냐하면은 지금 제가 이란에 있었을 때 제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는 1달러당 한 30만 리알을 했었는데 나올 때는 한 90만 리알이 됐어요. 근데 이 전쟁 지금 와중에 지난주에 이미 1달러에 180만 리알, 190만 리알이 갔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일반 국민들한테는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게다가 에너지도 그간에 굉장히 싼 가격으로 그걸 갖다 자유롭게 썼던 국민들이 엄청나게 지금 고통을 받을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 무한정 이란 정권이 버티기에도 어렵다 하는 것이 정확한 진단일 것 같습니다. 이란에서 외교관을 지냈던 윤강현 전 대세 분석은 이 한 장짜리 MOU로 뭔가 지금 일주일 내에 되기는 쉽지 않다는 결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출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뉴스로 시작을 해야겠죠. 어느 하나 확실한 것 없는 나무호 화재입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 주장대로 이란의 소행이 맞다면 이번 미국 이란의 종전 여부와는 상관없이 우리로서는 분명히 이란에게 따져 물어야 하기 때문일 겁니다. 제 옆에 김범석 부장 나와 있습니다. 앞서 잠깐 봤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란의 공격 때문에 나무호가 그렇게 됐다고 얘기했고 우리는 여전히 신중하고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현재로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건 정확히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간 발표 내용에서도요 서로 맞지 않는 게 이제 드러났는데 시간 순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틀 전 밤
해양수산부가 이렇게 공지를 했죠. 예. 아랍에미리트 인근 해역에 정박 중이던 우리 선박 한 척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자,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어제죠. 예. 폭발 화재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국적 선원 6명을 포함해서 전체 선원들이 모두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날 오후 청와대에서도 폭발과 화재의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새벽이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한국 선박이 혼자 가려다 공격당했다고요. 사실상 우리 선박이 독자적으로 움직이다가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 자, 이에 대해서 오늘 오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피격이 확실치 않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한 번 더 재반박했습니다. 자, 한 사건을 두고 한미 간 핑퐁 게임을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일단 나무호는 오늘 오후부터 두바이항으로 옮기는 예인 작업이 시작됐고요. 예. 이르면 내일부터 본격 조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란도 만 하루 만에 바로 얘기하기보다는 좀 뒤늦은 감은 있지만 나무 화재 본인들이 벌인 짓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입장 발표를 이례적으로 했는데요. 예. 자, 이란 관영 매체가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증거 없이 이란을 공격 주체로 지목했다. 이렇게 보도했고요. 이어서 오늘 오후죠. 주한 이란 대사관도 한국 선박 사건에 이란 군대가 개입했다는 어떤 의혹도 거부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아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사관 성명 끝부분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예. 호르무즈 해협 통과 시에 이란과 협력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의도치 않은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자, 의도치 않은 이 대목이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약간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직접 공격이 아니더라도 아하. 사고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공격이 아니라도 사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네, 걸로 네. 읽혀진다. 네.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과 이란 당국까지도 얘기할 정도면 이게 우리 나무 화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된 네. 것 같은데 그런데 일부 선박 전문가들은 이게 외부 충격 같다고 하는 의견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부 충격 가능성은 뭐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낮다는 거죠. 나무 자료를 한번 살펴봤더니요. 배의 길이가 약 182m, 폭은 30m의 벌크선입니다. 예. 자, 그리고 취항 시기가 올해 1월 말이고요. 첫 운항이 이번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새 선박인 거죠. 그러네요. 충격음이 난 게 이 배의 왼쪽 아랫부분 기관실로 전해지는데요. 예. 이 업체 측과 선박 관계자들은 가만히 있는 선박에서 이런 이제 내부 결함이 날 확률이 새 선박에서는 높지 않다라고 입을 모아 얘기합니다. 뭐 저희도 조심스럽습니다만 왜냐하면 뭐 한미 간에도 의견이 좀 온도차가 있고 네. 어쨌든 외부 공격에 의해서 저 배가 저렇게 됐을 가능성이 여전히 있으니까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호르무즈 해협에 지금 있는 기뢰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시티라이브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 예. 미국 정보기관이 이 호르무즈 해협 내에 이란 기뢰만 최대 6,000개에 달한다고 분석을 했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미국과 프랑스 해군이 공개한 영상을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예. 보시면 기뢰가 해상에서 터질 경우에 저렇게 엄청난 물보라를 일으킵니다. 저건 이제 자료화면인 거죠? 맞습니다. 예. 당연히 선박이 직격탄을 맞거나 주변에만 있어도 큰 피해가 예상되죠. 예. 그런데 이번 나무호의 경우에는 배에 큰 구멍 같은 이런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화재로 인해서 엔진이 멈췄을 뿐이죠. 오늘 위성락 안보실장도 브리핑에서 침수라든가 기울어짐 이런 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심어놓은 기뢰 중 일부가 파도에 이렇게 떠다니다가 나무호에 부딪혔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그러니까 저걸 이제 유실 기뢰라고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부유기뢰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예. 조류에 따라서 이동하다가 선박과 닿으면 폭발하도록 설계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나무호와 충돌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란 당국의 얘기를 이란 쪽의 얘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면 네. 직접 공격이 아니더라도 사고 가능성이 있다는 식의 언급이 본의 아니게 이란이 원치 않았던 그랬을 수 있다라는 여지도 남겨둔 거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네. 혹시나 뭐 아직까지 단언할 수 없으니까 여러 시나리오와 가능성이 있는데 공중전 같은 다른 가능성 없습니까? 왜냐하면 그때 무렵에 아랍에미레이트에서도 여러 그런 비슷한 공중전들이 일어났다고 해서요. 맞습니다. 오늘 제가 취재한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가
저 준비해 놓은 장면을 보실 텐데요. 저 장면이요? 예, 이게 바로 이제 이틀 전에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 항구 공습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 국방부가 발표한 내용이 뭐냐면 이란이 미사일 15발과 드론 4대로 공격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일부 공습을 막지 못해서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시간상 우리 나무 사건과 좀 발생 시기가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일부 중동 전문가들은 이 푸자이라 항구에서 북서쪽으로 약 90km 떨어진 항구에 이 나무호가 정박 중이었는데 예. 파편 등이 이 나무호에 떨어졌을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내놓기도 사실은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추론을 통해서 현재까지 정황만 종합하는데 실제로 나무 화재 그 피격인지 그 직접 영상을 저희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고 네. 여러 가능성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저거 이란 소행 맞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추가로 얘기한 게 아니 한국 배들은 미국과 상의 없이 혼자 다니다가 박살났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네. 실제로 나무호가 정말 미국 상의 없이 혼자 돌아다녔는지 왜냐하면 왜 하필 나무호였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서요.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선박에 혼자 움직였다고 했지만 아까 뉴스에이에서도 저희가 보도해드린 바와 같이 예. 선박 추적 사이트 확인 결과 실제로는 항구에 정박 중이었습니다. 예. 그리고요 나무호만 피해를 입은 게 아닙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 로이터 통신이 이 프랑스 화물선 생 안토니오호가 순항 미사일로 추정되는 공격을 받았다는 속보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예. 선원들이 다쳤다는 소식도 전했는데요. 이 프랑스 화물선도 나무호처럼 항해를 한 게 아니라요 두바이 인근에 정박 중이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몇몇 선박들이 저 피해를 본 건 맞는 거네요. 일단. 맞습니다. 예. 우리 나무호만은 아니고요. 예. 그래서 상당수 외교 소식통과 군사 전문가들은 예. 이번 공습이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무차별적인 공격에서 비롯됐다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자, 앞서 소개해드린 주한 이란 대사관 성명에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하려면 이란 관할 당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대목이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번 공습의 의도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이 미국이 아닌 이란에 있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부각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나무가 왜 이렇게 됐는지는 뭐 우리 당국 수일이 걸린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김범석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단연 이 소식으로 오늘 시작을 해봐야겠죠. 제 옆에 서상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선박 나무호 트럼프 대통령은 피격이다. 이란 소행이다. 아예 선제적으로 단언을 했는데 우리 정부는 신중해요. 누구 말이 맞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SNS에 올린 글인데요. 사고 사실이 알려진 지 불과 5시간 만에 이란이 한국 화물선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다 주장했습니다. 예. 콕 집어서 이란이 공격했다고 한 건데요. 이번 화재 사고의 원인이 정말 이란이라면 우리가 중동 정책의 당사국, 피해국이 되면서 이게 상황이 180도 달라집니다. 그렇죠. 반면 우리 정부는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중합니다. 예. 원인 분석까지는 수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지에 감식 전문가를 급파하겠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 그런데 미사일이나 기뢰를 맞았다면 사실 배가 이보다 훨씬 더 크게 부서졌을 거라는 이야기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단언할 수는 없는데 네. 이게 피격인지 아니면 배 자체의 결함이나 사고인지 알아보려면 현재로서는 저희 채널A로 들어온 제보부터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불이 난 시각이 현재 시각으로 어제 오후 3시 40분인데요. 예. 화재 직후에 채널A에도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던 이 선원들의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당시 인근 선박들에게 발송된 조난 통신 메시지, 지금 보시는 메시지는 저희가 재구성한 건데요. 저건가요? 네, 맞습니다. 최고 위험 신호인 조난 상황이라면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으니 모든 선박에 이 메시지를 즉각 전파하라는 통신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예. 당시 무전에서도요, 기관실 좌현에서 폭발이 발생했다는 무전도 실제 저희 제보에서 들렸다고 했는데요. 저희 취재 결과 화재 초기 무전에서는 어벤던 쉽, 그러니까요, 나무호에서 배를 버리고 퇴선을 검토 중이라는 무전이, 지금 보시는 이 무전이 예.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초기 네. 무전 상황만 하더라도 배를 버리고 탈출해라. 정말 급박한 상황이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화재 직후 나무 근처에 있던 컨테이너선에서도요, 인명피해나 퇴선 가능성에 대비해
출동 대기를 하라 이런 지시가 내려진 걸로 전해집니다. 다행히 불길이 약 4시간 만에 잡히면서 퇴선 검토는 내부 대기로 변경이 됐는데요. 예. 저희가 취재해보니까 화재가 난 곳이 거의 배 바닥 쪽이어서 지척에 있는 배에서도 실제로 연기나 불길이 현재 목격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배 바닥 쪽에 그 부분이 있을 것이다. 조심스럽게 추정을 하는 건데. 네. 저 우리 중소형 화물선 정도라고 되는데 나무호가 네. 호르무즈해협에서 어느 정도 안전한 곳에 정박을 해 있는지를 알아야 이란의 피격의 대상이 됐는지 아닌지 이것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운사 H&M이 운영하는 나무호는요. 지금 예. 보시는 바로 이 위치 아랍에미리트 북쪽의 인근에서 정박 중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현지 시각 4일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예고 없이 통제구역을 확장한 곳이 이곳인데 그렇죠. 물론 통제구역에 걸쳐 있진 않지만 인근이었습니다. 예. 나무 안에는요. 한국인 선원 6명, 외국인 선원 18명, 총 24명이 타고 있었는데 예. 모두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자면 통제구역 어디에 있었다고 정확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로 피격 여부를 가늠할 수는 없는 거네요. 네. 지금 나무하고 선원들, 무사한 선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서 대기 중입니다. 선사 취재를 해보니까요. 두바이항으로 일단 배를 옮겨야 사실 화재 원인도 조사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배를 지금 옮길 예인 업체를 수배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화재도 진압됐고 배에서 물이 새는 상황도 아니라서요. 선원들도 배 안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하선 의사를 밝힌 선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앞서도 잠깐 언급했다시피 네. 이란의 피격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저 화재 발생한 만 하루 전쯤에 이란의 무전 내용이 좀 놀랍더라고요. 맞습니다. 시점이 중요한데요. 예. 저희 채널A가 입수한 이란 무전이요. 현지 시각으로 그제 7시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떠 있는 배들을 향해서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무작위 발신한 경고 무전인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예. If you do not obey my order, you will be destroyed. 여러 말 중에 파괴라는 단어가 딱 눈에 띕니다. 맞습니다. 이 파괴라는 단어를 쓴 게 화재 발생 시점 약 28시간 전 한국 배들도 이 무전을 수신했는데요. 중요한 건 예. 지난달 발신한 이란 혁명수비대 무전에 비해서 발언 강도도 단어 수위도 올라갔다는 점입니다. Strait of Hormuz is still closed. We will open it by the order of our leader Imam Khamenei, not by the tweets of some idiot. If you keep proceeding, you will be destroyed. Alter your course and turn back. I do not warning you more. 한층 올라간 게 아니라 두세 배 올라간 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아직 피격 여부는 저희가 단언할 수 없지만 이 정도 상황이면 나무호 말고도 우리 묶여있는 뭐 25척인가요? 그러면 그 선박들도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선박의 피항 권고를 내렸습니다. 인근에 머물던 한국 선박들 지금 대부분 카타르 방향으로 이동 중입니다. 저희가요. 예. 선원들의 이야기도 좀 듣고 있는데요. 해협 안쪽에 있는 한국 유조선 선원은요. 이 배를 지켜야 하는 부담감이 크다면서 해협 탈출을 할 수 있을지 사실 기대감이 현재로서는 적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광실에서 쿵 그리고 연기까지 났다. 나무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서상희 기자와 함께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주어를 나무호가 아니라 우리 정부와 미국으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이게요, 외부에 의한 피격이냐 아니냐는 향후 우리의 중동 전쟁 기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트럼프 대통령은요, 그간 우리를 향해 이런 말을 해왔습니다. Let South Korea, who was not helpful to us, by the way, let South Korea, you know, we only have 45,000 soldiers in harm's way over there right next to a nuclear force. Let South Korea do it. You know who else didn't help us? South Korea didn't help us. Now would be a good time for our international partners to step up and put pressure on Iran.
예, 일단 사건은 발생했고 이제부터가 더 중요할 겁니다. 제 옆에 중동 전문가 박현도 교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저거 이란이 공격한 거야라고 우리에게 알려준 셈이 됐는데 SNS를 보고 본인 발언을 보면 이제 한국이 이 작전에 동참할 때가 된 것 같다. 우리나라를 콕 집어서 사실상 파병을 압박했단 말이죠.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 군이 제일 믿을 만한 병력을 제공할 만한 나라죠. 다른 나라들보다도 아마 그 점을 많이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군사력을 트럼프 대통령이 높이 평가했기 때문에 네. 더 다른 우방보다 압박 수위를 높인 거다. 네, 그리고 지금 사실 뭐 동맹국이라고 할 만한 나라 중에서 군대를 보낼 수 있는 만한 여러 개 있는 나라가 없거든요. 아하. 근데 우리가 제일 지금 뭐 사실은 준비가 잘 된 나라이기 때문에 예. 우리에게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까 저희 서상희 기자와 함께 남우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를 입체적으로 분석했는데 여전히 좀 미스터리한 부분이 있어서 네네. 이란 전문가시니까 이란 쪽에서는 저게 피격이다 아니다 아니면 그냥 너네 단순 사고 아니야 이런 가타부타 메시지가 안 네, 나오는 아직 거예요. 메시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성급한 게요. 이게 어쩌면은 그냥 그 기관실 자연 쪽에서 나온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관실 내에서의 사고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만약에 때렸다라면 예. 화물을 때렸을 가능성이 있는데 화물이 떨어진 게 아니라 지금 기관실 내부에서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건 뭐 미국도 아니고 이란도 아니고 오히려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예. 자체 사고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뭐 그 화물선 자체 결함이라든지 네네. 단순 화재 사고일 가능성이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시기가 미묘하고 아주 미묘한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예. 이란이 때렸을 것이다. 아니면 우리를 뭐 전쟁에 좀 참가시키기 위해서 반대의 작전일 수도 있겠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정부가 좀 자세히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가능성은 그런 거잖아요. 네네. 지금 혁명수비대가 꽤 이란 내에서 과격해졌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와 외교 관계, 뭐 일본보다는 우리가 좀 더 외교 관계 나쁘니까 우리를 뭐 애둘러서 때렸을 가능성, 혹은 미국도 지금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데 또 오폭 가능성, 뭐 이런 얘기들도 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어디가 했다고 지금 단정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거는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이거 상당히 사고 경위를 밝히는데 시간이 걸릴 거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그 안에 너무 성급하게 누가 했다고 얘기해가지고 나중에 아닐 경우에도 문제가 되고. 예. 그러니까 지금 조심스럽게 일단은 모든 상황을 검토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약간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도 네네. 있었고 이란 관계도 있고 미국 관계도 있으니까 사실은 호르무즈 이제 원유 수출 이런 부분도 있고 외줄타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아예 팩트다라고 단언을 해버리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를 콕 집은 압박이 계속된다면 이거 파병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흔들리지 말고요. 어차피 지금 이 문제가 유엔 안보리에 올라갈 거거든요. 예. 안보리의 결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더 낫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에 따라서 움직이면은 오히려 우리가 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예. 항상 이렇게 좀 정확하지 않은 게 꽤 많아요. 이란에 관계돼서 얘기하는 그건 그래 거거든요. 오긴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우리가 그 말에 지금 흔들려서는 우리의 외교 기조가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아니라 예. 정확한 사고 조사 결과 그리고 곧 안보리에서 다루게 될 호르무즈 해협 문제 예. 여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우리가 국제적으로 외교하는데 훨씬 더 넓게 좀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박현도 교수의 네. 분석과 관측처럼 그게 당연히 ABC라고 네네. 생각을 하면서도 네네. 만약에 우리가 네. 이거 그런 거 아니었고 인명피해도 없고 보니까 단순 사고였어라고 우리가 자체 수력을 내놔도 네. 트럼프 대통령이 미리 저 화재 난 뒤에 5시간 만에 선제적으로 저렇게 입장을 내놨으면 답정너로 파병을 계속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래도 견뎌내야죠. 왜냐하면 이게 이게 지금 원칙적으로 이게 동맹에 대한 예우도 아니거든요. 예. 물론 강국이니까 강국의 의견대로 따라주는 게 편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있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하게 전쟁에 끼어들 필요가 없습니다. 예. 생각해보면 영국이나 독일이나 전통적인 국가들에서도 왜 저렇게 주저하고 있는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굳이 선제적으로 앞에 나와가지고 총대를 맬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피격을 당한 당사자가 확실히 밝히지 않으면 네. 당사자도 아니고 피해자도 아니니 네. 실제로 나설 필요는 없다. 네네. 근데 최근에 보면 네. 뭔가 이번 전쟁 제대로 안 도와줬다는 이유로 독일에 있는 미군들 다 5천 명 빼겠다. 그렇더니 또 독일 총리가 좀 뜨거워하면서 약간 수위 조절하고
이런 것까지 앞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네, 뭐 그러긴 하지만 사실은 뭐 독일 같은 경우와 또 우리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주한미군 문제를 가지고 거론할 수 있을 걸 굉장히 걱정을 하는데요. 예. 근데 우리가 거기에 계속 흔들리면 앞으로 그렇죠. 우리 국방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원칙을 정확하게 세우고 설득을 하는 게 낫죠.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이게 네. 우리와 관련된 얘기여서 더 그렇죠. 그 뉴스에 대한 그 두려움 혹은 위기도 있었고 이 프로젝트 프리덤 첫날에 또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중동 상황을 보면 휴전은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란은 지금 휴전을 깼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미국이 깼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자기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걱정하는 건 그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란을 압박을 하면 이란이 결국엔 석유 수출 못할 것이고 석유 수출 못하면은 더 이상 석유를 쌓아놓을 공간이 없기 때문에 손 들고 나올 것이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 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이란의 지상에 딱 창고를 채울 수 있는 기간이 13일 정도가 더 있고요. 그다음에 해상으로 채울 수 있는 게 한 최대 45일입니다. 그러면 58일, 거의 60일 동안은 이란은 버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이 작전이 계속되면은 이란은 버텨도 사실 어려울 건 별로 없습니다. 어려운 거는 이란이 아니라 미국과 전 세계가 어렵거든요. 예. 이러한 경제적 여파를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60일까지 이어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점에서는 지금 좀 희망을 걸고 있는 거는 일단 지금 미국이 이란의 의견을 받아서 거기에 미국 의견을 내서 지금 이란이 검토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물 밑에서는 이제 저 프로젝트 프리덤 이런 그 해방 작전과는 일단은 접어두더라도 네, 그거는 상관없이 지금 협상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거기에서 좀 돌파구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한 약 4일 동안을 중시한다고 봤으니까 예. 4일 동안의 상황을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보면서 새로운 협상을 가던가 아니면은 물밑에서 무엇인가 돌파구가 생겼으면 하는데 물론 이건 기대할 뿐입니다.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콕 집은 우리의 사실상 파병 압박에 대해서 선을 확실히 그어줘야 된다. 네,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좌충우돌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네. 중동 전문가 박현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